안녕하세요. 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입니다. 아래 자막 버튼을 누르시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자막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올린 것이니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인도 여행 마지막 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도 여행을 하다가 원래 3개월 계획하고 갔는데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2달 만에 네팔로 탈출을 했습니다. 아마 인도를 매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듣고 저 친구 좀 너무 과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여행을 하는 저에게는 인도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2달 만에 인도를 탈출하다시피 떠났던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인도의 모든 시스템이나 사회적 인프라나 문화 수준은 우리들보다 훨씬 낮은 단계에 있는 국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인들이 아시안계 남자를 정말 무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인종차별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 일화인데 어떤 남자가 아주 하얀 옷으로 고급스러운 옷을 멋있게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왜 이 옷이 다른 사람들과 좀 많이 다르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태도로 말했습니다. 팔짱을 아주 거만하게 끼고는 저를 이렇게 곁눈질을 하면서 굉장히 멸시하는 태도로 I am rich, I am noble class, so my clothes is different from others. You know? 이러더라고. 저는 그 순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죠. 사실은 큰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지도 않았고 그런가 보다. 그래 바보야 병신아 이렇게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만 제가 인도에서 당한 또 다른 인종차별 중에 매우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고아라는 도시에 갔을 때입니다. 고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인도의 그 무더위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의 복장이 무엇이었냐면 한피에서 산 글쎄 가격이 5,000원인지 만원인지 정확히 기회가 안 나는데 아주 저렴한 인도 전통 의상을 입고 고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도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데 그때 제가 쓴 모자가 흰색 모자였는데 고아에 도착했을 때 거의 회색 모자가 될 정도로 때가 꼬질꼬질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정도 수염이 아닙니다. 온 얼굴에 그냥 수염이 다 뒤덮일 정도고 아주 꾀재재한 남자가 고아에 도착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고아에 도착했을 때 좀 괜찮은 호텔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그 욕조에 몸도 좀 담그고 간만에 모욕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킹닷컴에서 욕조가 있는 호텔을 찾았습니다. 그게 4성급인지 5성급인지 모르겠어요. 간만에 자전거 여행자인 제가 그런 고급 호텔에 한번 머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입구에서 이제 자전거를 앞에 세워놓고 이 호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리셉션에 있는 여자 스태프들이 저를 바라보는 태도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우리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사갈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갈시, 즉 정갈을 보듯이 역겨워한다는 것. 그녀들의 태도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아주 불쾌한 이런 인상을 쓰고 곁눈질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저는 예약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리셉션에 가서 나 부킹닷컴에서 예약했으니 방 예약 번호를 보여주면서 방을 달라고 했더니 저를 보지도 않고 방이 없으니 나가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아니 내가 부킹닷컴에 분명히 예약을 했고 이 예약 번호도 있지 않냐, 근데 왜 방이 없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고는 손짓으로 그냥 get away 자꾸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해외에서 당한 인종차별 중에 가장 모욕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뭐 여러 번 얘기해도 그들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과 다투어봤자 내 기분만 더 상할 것 같아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옛날에는 그런 걸 끝까지 따지고 이랬는데 그래봤자 그들의 삶의 태도는 바뀔 리가 없죠. 그래서 그냥 나온 겁니다. 그게 더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다른 호텔에 가서 이제 머물렀죠. 결국은 욕조가 있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샤워로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 뒤에 저는 왜 인도인들이 이렇게 우리를 동양인 남자를 이렇게 차별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인도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분명히 사라졌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정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절대로 카스트 제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카스트라는 용어의 그 단어는 원래 포르투갈어고 카스트에 해당되는 인도어는 바르나입니다. 물론 자티라는 다른 말이 있기도 하죠. 그거는 직업을 규정하는 쪽이고 바르나란 뜻이 이제 카스트의 인도어랍니다. 근데 그 바르나의 뜻이 뭐냐면 바로 피부색입니다. 그래서 인도 카스트 제도에 있는 그 브라만 그리고 크사트리아 이 사람들은 이 아리안족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계급인 수드라 그리고 찬달라라는 의미는 부정을 타는 자 닿으면 안 되는 것 즉 불가촉 천민이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층 사람들의 피부색은 매우 검습니다. 그러면 그 아리안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브라만 계층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동남아 사람들, 아시안계의 사람들은 과연 누구 수준일까요? 바로 불가촉 천민 수준입니다. 많은 한국 여성들 중에 인도 여행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인들에 대한 매력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인종차별의 또 다른 면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조금 무지한 사람들이 인종차별의 의식이 있죠.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나 또는 동남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은 무시하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무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남아 여성에 대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많은 한국인들 중에 남자들이 동남아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그러나 여성들 중에 동남아 남성과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인도인들이 즉 아리안계에 속하는 브라만 계층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이나 일본인 또는 동남아 지역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은 겁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여자들을 한번 데리고 놀아볼까? 라는 그런 생각을 쉽게 갖는 것처럼 인도 남자애들이 아시안계의 여자애들을 한번 유혹해볼까? 라는 생각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호의를 갖고 잘 대하지만 점차 그들은 성적 접촉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여자애들이 강하게 거부를 하면 그들은 성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도에서 인도의 남성들이 아시안계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인도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정말 인종차별을 하고 무시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해라 이게 저의 삶의 어떤 큰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의 그 수직적 사회인 카스트 제도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제가 물을 달라고 했더니 아마 그 웨이터가 그 다른 웨이터보다 신분이 조금 높았나 봐요. 제 앞에서 고객인 제 앞에서 그 웨이터 멀리 있는 웨이터를 부르더니 꽝꽝을 지르면서 왜 이 손님한테 물을 안 줬냐고 꽝을 지르더라고요. 정말 무례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인도인들이 아시안계의 남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과연 인도에서의 힌두교의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 인도 여행을 하면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그리고 불가촉 천민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는 처참하기 그지없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 사회는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가 하는 분석을 하고 옛날에 제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독서 경험과 한번 접목시켜 봤습니다. 종교의 기능은 아주 좋은 것이 많죠. 저는 종교가 없지만 종교의 순기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착하게 살게 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등등등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종교가 국가와 결탁을 하면 안 됩니다. 즉 정치 권력이 종교를 이용할 경우에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될 원칙입니다. 제가 이번에 모로코 여행을 하면서 과연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모로코 왕족에게는 도대체 무슨 기능을 가질까? 어쩌면 모로코도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그 왕족들이 결합을 하여서 사람들을 달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종교의 기능 중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 어느 책에서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이유도 그 당시에 백성들이 워낙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세의 어떤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종교가 들어왔고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종교가 유입되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 아닐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수두라나 불가촉 천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극단적 고통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인간인데 당연히 사회적 불만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럴 때 과연 힌두교의 종교적 의미는 어떤 기능을 가지게 될까? 열심히 힌두신을 믿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너도 지금 생에서는 이렇게 하층 계층으로 노예 계층으로 또는 불가촉 천민으로 살고 있지만 내세에는 브라만이나 크사트리아 계층으로 다시 환생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 책의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을 읽고 난 뒤에 저는 그러면 종교는 어쩌면 복권의 의미와도 비슷할 수 있겠구나. 우리 가난한 서민들이 복권을 많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주일 동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당첨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그 고통을 참고 가슴에 복권 몇 장을 넣으면서 이게 혹시나 당첨되면 나는 지금의 삶에서 탈출할 수 있어 라는 희망을 갖게끔 하는 게 바로 복권의 기능이기도 하죠. 그렇게 본다면 힌두교의 기능은 어쩌면 수두라나 불가촉 천민들이 겪는 고통을 달래는 위로의 기능을 갖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점 때문에 인도의 빈부격차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계층이 아예 다른 그 사람들은 그런 종교의 힘에 의해서 더욱더 권력화되고 힘없고 약한 그 수두라나 불가촉 천민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정말 힘들겠죠. 지금 솔직히 저는 인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도를 여행하고 귀국하고 난 뒤에 저는 그 전에 카레를 좋아했다가 인도 여행 이후에 카레조차 먹지 않을 정도로 인도가 극혐스러울 정도로 싫었습니다. 다른 것도 매우 불편했지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카스테 시스템에 대한 저항, 이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2달 만에 인도를 떠나서 네팔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조금 너무 과격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인도를 여행하시려는 분들은 그런 어떤 것을 감안을 하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혹 인도로 자전거 여행을 가겠다는 분들은 제발 가지 마십시오. 만약에 자전거 여행으로 가신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만날 용의도 있습니다. 인도는 워낙 넓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이 있다고도 합니다. 사실 저도 인도 남부에서 그렇게 많은 좋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자이푸르와 우다이푸르 등의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도 어쩌면 하나의 편견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이 편견에서 벗어나서 인도를 좋아하게 될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게 인도의 기억은 여전히 불쾌함과 모멸감을 느꼈던 지역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자, 제가 오늘 너무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매우 궁금합니다. 혹 저의 이 영상을 보시고 반감이 강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십시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바꾸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박의 이 댓글을 보고 제 생각도 바꾸고 그래서 나의 생각의 지평도 넓히고자 하는 것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너무 좀 과격해서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스페인어와 영어로도 자막이 나가기 때문에 많은 외국분들이 볼 것이고 또 종교인들도 많이 볼 것인데 저의 생각에 반감이 강하게 생긴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측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용기를 내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다른 얘기로 우리 만나기로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